안녕하세요, 세병원입니다. 방문자 수 올리는 꿀팁 오랜만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듣다 보면 모르셨던 부분들이 저런 게 있구나 하는 게 또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효자 키워드. 내 블로그에는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겠죠. 내가 글을 쓸 때마다 대부분 메인에 띄울 거야가 아니라면 타겟팅한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들 중에서도 유독 내 블로그에 효자 노릇을 하던 애들이 있더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 효자 키워드 알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효자 키워드는 몇 개이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대부분은 한 개, 두 개, 세네 개 하다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명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진짜 전문적으로 계속 했던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대충 감으로 알고 있더라. 자, 그럼 효자 키워드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내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을 기록을 했고요. 실제로 유입도 좀 됐었어. 근데 시간이 흘렀으니까 당연히 순위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유입도 이제 안 되고 있겠죠.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해? 새로운 걸 키워드도 막 찾고 하다 보니까 이 효자 키워드들이 이렇게 쌓였었는데 그걸 결국 망각하고 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가정을 내려보면 어떨까요? 그런 키워드들은, 그 효자 키워드는 내가 다시 그걸 찾아서 리뉴얼해서 지금 버전에 맞게 글을 써본다면 다시 상위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충분히 세울 수 있고, 이게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효자 키워드는 왜 써야 되는 거냐? 굳이 예전에 썼던 내용을 또 들춰내서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짚어보죠. 첫 번째는요, 방금 설명드렸던 맥락이랑 비슷한데 상위 노출이 한 번이라도 됐었던 걸 효자 키워드라고 정의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상위 노출 됐던 이력이 있는 애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다시 쓰잖아요. 그럼 상위 노출 확률이 당연히 높죠. 이미 한번 상위에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블로그, 내 성향이랑 잘 맞는 키워드란 얘기야. 나는 카테고리가 육아인데요? 라고 해서 육아 안에 그 많은 소재들이 내가 키워드가 다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유독 잘 뜨는 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썼던 애를 또 써야 된다. 아니, 상위 노출에 성공했던 효자 키워드를 써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체류 시간이나 페이지 뷰 향상에 유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상위 노출을 한번 기록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뭐야? 내가 이미 썼던 글이야. 그 키워드에 대한 본질, 정확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심지어는 어떤 특정 키워드나 상황에 대해서 나만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미 한번 썼었잖아요. 썼던 글에, 그 글에 막 댓글들이 달렸었어. 근데 그 댓글들에 뭐가 있죠?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키워드, 그 주제에 대한 그 댓글 남긴 사람의 반대 시각이 담겨 있는 댓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문에 실을게 되면 체류 시간 그리고 페이지 뷰 향상 이런 것들에 다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블로그 신뢰도 상승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이유들, 상위 노출 잘 돼, 체류 시간 올라가 이런 것들 때문에 유입도 꾸준히 잡히고 체류 시간도 계속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전반적인 그런 지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 효자 키워드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효자 키워드 찾는 방법, 첫 번째는요, 네이버 통계입니다. 누구나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듯 네이버 통계로 찾으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블로그 통계겠죠. 블로그 통계에 들어가서 예전에 들어왔던 유입 키워드를 날짜를 막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약이 좀 있죠. 어떤 기간적인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날짜를 한 번에 보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날짜를 좀 오래 거슬러 가다 보면 막 로딩이 버벅거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뻥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찾긴 하되 큰 기대를 하긴 좀 어렵다. 두 번째는요,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상반기에 올렸던 영상 중에 통계 보는 영상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올렸었습니다. 통계를 타고 들어가서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로 볼 수가 있는데, 들어가서 유입 검색어 분석 탭에 들어가게 되면 특정 키워드들이 내 블로그에 얼마나 상성이 잘 맞는가를 그래프와 실제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꼭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블로그의 효자 키워드가 대충 이 정도구나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그랬죠. 어디까지나 대충 감으로 알 수 있는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가능해요. 자, 그게 아니라면 제가 한참 키울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구글 시트가 아니고 엑셀에다 정리를 했었고요. 제목, 키워드 그냥 갖다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주기적으로 이게 유입이 잘 됐던 애들을 막 색깔로 표기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좀 했었습니다. 이게 조금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몇 달만 쌓여도 내 효자 키워드가 눈에 보이는 거지. 딱 봤는데 색깔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음영이 들어간 애들만 쭉쭉 보잖아요. 그럼 걔네가 내 효자 키워드인 거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자, 네 번째는 불톡의 유효 키워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실제로 불톡 쓰시는 분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들어 놓고 홍보를 잘 안 했어. 근데 지금도 홍보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로그 지수 페이지입니다. 불톡에 여기서 내 블로그 주소를 입력을 하면 내 블로그에 한해서는 맨 아래 보시면 내 블로그에 유효 키워드가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꽤 최신화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여기 보이는 키워드들은 내 블로그에 실제 유입이 될 만한 키워드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집계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 순위라는 게 있어요. 검색 결과에서 블로그 탭 있잖아요. 블로그 탭에서 내가 쓴 포스팅들의 키워드가 10위 이내에 있으면 여기 카운트가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클릭할 때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로그 순위를 1위 키워드가 길찾기가 내가 1위구나, 지도가 1위구나 이걸 볼 게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림차순으로 바꿨더니 뭐야 아무것도 안 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에 스마트 블록 여부가 있어요. 검색 결과가 스마트 블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런 거는 빼봅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뺄 수 있어요. 클릭을 하다 보면 스마트 블록이 X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필터가 동시에 걸렸죠.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된 포스팅들이지만 이걸 내림차순으로 보여줘. 이게 여기 걸렸고요. 그 중에 스마트 블록 키워드가 아닌 것들, 화살표, 아이폰 갤러리, 후후TV, 엑셀 중복값 제거 이런 것들이 그런 키워드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보시는 이 키워드들은 다 10위나 9위 쭉 내려가다 보면 9위로 올라가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3페이지 넘어갔더니 바로 9위가 떠요. 유튜브 영상 다운 9위죠. 얘네들은 지금 10위, 9위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좋아. 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10위 내에 노출되어 있는 건 맞지만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키워드들이 9위, 10위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유입이 될까요? 거의 없겠죠. 최상위권에 뛰어나야 유입이 되겠죠. 그 말은 뭐야? 얘네들은요, 당장 일주일, 2주일 후가 되면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예정인 키워드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키워드 리스트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훑어보면 그래, 내가 예전에 이거를 노출해서 이렇게 들어왔었지. 다 눈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이 키워드들 중에서 나는 월간 검색량이 높은 거 위주로 보고 싶어. 자, 그 중에서도 오른쪽에 컨텐츠 포화도가 낮은 애들부터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록 AI라는 키워드가 지금 10위인데 스마트 블록 키워드도 아니야. 그럼 블로그 탭을 잡아야겠죠, 우리가. 그럼 10이면 노출이 안 되고 금방 밀려날 거잖아요. 근데 검색량이 13,000이 넘어. 근데 포워드는 5%밖에 안 돼. 이렇게 효자 키워드를 그냥 바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죠. 과거에 한번 상위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쓰면 상위 노출될 확률도 높고 내용을 내가 잘 알고 그렇게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키워드를 눈으로 이렇게 직접 봤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검색량이나 콘텐츠 포화도가 좋은 것까지 다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글을 다시 써야겠죠. 자, 두 번째 전략은 뭐냐? 세병원님, 그 스마트 블록이 대세인데 블로그 탭 그거만 갖고 되겠어요? 네, 안 되겠죠. 이제 같이 살펴볼게요. 필터를 다 초기화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 블록 여부를 아까는 X로 놨잖아요. 이번엔 O로 놓고 볼게요. 그러면 검색 결과가 스마트 블록인 애들만 쭉 먼저 이렇게 정렬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 블록 개수 있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메일이라는 키워드를 누가 검색했을 때 인기 주제 있죠. 인기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인기 주제들 중에서 내 글이 들어간 인기 주제가 몇 개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메일이라는 그 스마트 블록 키워드에 제가 실제로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맨 앞에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어떤 인기 주제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포스팅이 몇 위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다 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마침 방금 예시를 들었던 지메일 키워드가 딱 그런 키워드네요. 월간 검색량도 높고요. 컨텐츠 포워드가 낮아요. 자, 그런데 세병원이 이미 여기서 6개나 잡고 있잖아요. 6개나 잡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반대로 이렇게 지표가 좋은데, 그런데 스마트 블록 개수가 없거나 너무 적은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야 내 효자 키워드를 더 부풀려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찾아볼까요? 지금 제 기준에서는 욕심을 부리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스포티파이라는 키워드가 현재 스마트 블록 3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료, 풀로, 싸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검색량이 14만으로 좀 높은 편이고, 물론 이건 스포티파이 브랜드 쪽으로 빠지는 양이 좀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검색량이 높은 편이고, 더 중요한 건 포화도가 굉장히 낮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키워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반대로 쭉 내려가서 페이지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런 거 괜찮네. 블로그 만들기라는 키워드예요. 근데 스마트 블록에서 하나만 잡고 있어. 검색량은 2100으로 쏘쏘해. 근데 컨텐츠 버더가 높지가 않아. 아, 블로그 만들기, 이거는 너무 잘 쓸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키워드들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제 기준에서는 이 블로그 만들기, 뭐 아이폰 끄는 법, 컴퓨터 원격 제어, 이것도 많이 썼지. 유튜브 PC 버전, 이런 것도 많이, 이런 애들이 다 뭐다? 효자 키워드다.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활용법은, 자, 이렇게 블로그 탭에서는 최상위권을 먹고 있습니다. 키워드들이. 그런데 이 키워드가 스마트 블록에는 노출이 안 되어 있는 거지. 블로그 탭만 노출을 시켜놓고 스마트 블록에는 못 들어간 거야. 이런 키워드들을 잘 봐야 돼요. 블로그 탭에서 노출이 됐다는 건 내가 글을 잘 쓴 것도 있고 지수빨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상위 노출이 됐어. 그런데 검색 결과가 스마트 블록이라는 얘기는 내가 스마트 블록 어딘가에 들어가야 내 유입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검색 결과가 스마트 블록인 키워드에서 블로그 탭을 아무리 상위 노출을 잘 먹어봐야 실제 유입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블로그만 스마트 블록 진입을 다시 도전을 해야 된다. 이미 내가 상위 노출을 했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는 효자 키워드가 맞아요. 그런데 이 키워드 자체의 그 성질이 스마트 블록이래. 그러면 스마트 블록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런 키워드들을 실제 눈으로 보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스팸 전화번호 검색, 이런 키워드예요. 그럼 블로그 탭에서 이렇게 1위를 먹고 있대요. 이런 게 있네요. 윈도우 정품 인증. 블로그 탭에서 당당히 1위를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검색 결과가 스마트 블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스마트 블록에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어. 검색량은 14,000에 포화도도 9% 정도로 높지 않단 말이에요. 즉 키워드가 좋아. 그러면 이런 애들은 여기서 블로그 탭에서만 성공했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스마트 블록에 이제 진입을 시킴으로써 진짜 내 효자 키워드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불톡의 유효 키워드 리스트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실제 효자 키워드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불톡 쓰고 계신 회원분들, 이거 모르셨던 분들 많을 텐데 오늘부터 요리조리 찾아가지고 효자 키워드 한번 쏙쏙 뽑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맨날 위에 유효 키워드 몇 개, 뭐 순위 얼마 늘었어, 요것만 보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거. 활용 방법을 잘 모르셨다면 이제부터는 한번 적극적으로 써보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효자 키워드 그래 찾는 방법도 알았어.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쨌든 썼던 포스팅을 또 쓰라는 거 아니냐? 아니, 썼던 키워드를 또 쓰라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맞는데 썼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그냥 루틴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영리하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A라는 주제 썼잖아요.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얘기들 쓰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예시를 들었던 그 내용에 대한 Q&A를 쓸 수도 있을 거야. 되게 방식이나 형식은 다양할 거란 말이죠. 시리즈를 발행을 해보셔라. 그러면 그냥 단순 복제했을 때랑은 비교도 못할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어떤 그런 시일성을 반영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건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겠다, 그냥 이것만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세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